고통을 겪고 나면 진리와 아름다움, 지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거야. 고통이든 기쁨이든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없다는 것도, 슬픔 없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겠지. 고통이든 기쁨이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것도, 슬픔 없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겠지. 인생에는 고통 없는 안도감, 잔인함 없는 연민, 두려움 없는 용기, 절망 없는 희망, 고생 없는 지혜, 결핍 없는 감사는 있을 수 없어. 인생에는 이런 역설이 넘쳐난단다. 온갖 역설 속에서도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야. 안녕하세요. 뉴욕 뉴저지에서 변호사로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다이애나 킴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킨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영상이 없어서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킨 거예요.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말 잊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잘 버텨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제일 중요한 선물인 것 같아요. 기억의 그런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아픈 기억들도 얼마 지나가면 사라지고, 그리고 힘든 시간도 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지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행복하게 지금 하루하루 잘 버텨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제목이 그 찬란한 빛들 모두 사라진다 해도, 그 찬란한 빛들 모두 사라진다 해도. 이게 줄리 윌리엄스, 그러니까 저자가 줄리 윌리엄스인데요. 이 저자 같은 경우 이제 맹인으로 베트남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그 가족의 수치라고 해서 그 친할머니가 이제 죽이려고 하죠. 이제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살아도 산 거가 아니다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살았어요. 정말 기적같이 살아나고, 그리고 베트남 내전을 피해서 작은 보트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하였죠. 정말 그것도 기적 같은 사건이었어요. 정말 자그마한 배 몇백 명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미국까지 왔다는 거. 그것도 너무 이제 기적 같은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시력 이제 그거를 수술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고쳤죠. 그런데 다 고쳐지진 않았고 이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만 가능한 거. 그래서 뭐 운전이나 뭐 이런 스포츠는 할 수가 없고, 뭐 레스토랑에서 뭐 메뉴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주문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메뉴도 읽을 수 있고, 뭐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제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이제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버드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팜에서 만난 동료 변호사랑 결혼을 하고 예쁜 아이들 둘을 낳고 행복한 삶을 이제 살게 돼요. 하지만 4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암을 진단받고, 그리고 이 책을 죽기 직전 그때까지 썼죠. 이게 실제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적과 싸우면서 느꼈던 절망,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분노, 그리고 자신이 빼앗기고 있는 생명을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막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 어쩌면 그런 어두운 모습들까지도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제 뭐 거짓된 희망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죽음을 당당히 마주하고 어쩌면 존엄성을 가지고 이게 삶을 마감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저자가 막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여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저자가 하는 말이, 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고 귀찮아하는 일상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삶을 느긋하게 즐기기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성공한 확률 따위는 무시하기를, 오늘의 괴로움에 연연하지 말기를,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하고 여권에 스탬프를 모으세요.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저 살아가세요. 그거면 충분하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이 저자한테 너무나 소중했던 그런 1분, 몇 초 하나하나를 우리는 얼마나 낭비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랑 뭐 이런 심란한 세계 정세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힘든 시기조차도 이 저자한테는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조차도 낭비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버텨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좋았던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저자가 자기 딸들한테 이제 편지식으로 쓴 거예요. 이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았던 걸 이제 쓴 거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인생에서 공평함을 기대하는 건 어린석은 지기실 수도 있어. 특히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 법의 범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인간의 노력으로 이끌어갈 수도 조정할 수도 없는 일들, 신이나 운명처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힘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더욱 그래. 하지만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면서 충분히 울고 상처를 받는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거야. 불 속을 통과하는 것은 괴롭지만 막상 끝까지 통과하고 나면 온전하고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 내가 장담해. 고통을 겪고 나면 진리와 아름다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거야. 고통이든 기쁨이든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없다는 것도, 슬픔 없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겠지. 고통이든 기쁨이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것도, 슬픔 없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겠지. 인생에는 고통 없는 안도감, 잔인함 없는 연민, 두려움 없는 용기, 절망 없는 희망, 고생 없는 지혜, 결핍 없는 감사는 있을 수 없어. 인생에는 이런 역설이 넘쳐난단다. 온갖 역설 속에서도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야. 진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인생에는 이런 역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 어둠과 빛, 고통 없는 안도감, 잔인함 없는 연민, 두려움 없는 용기, 절망 없는 희망, 고생 없는 지혜, 결핍 없는 감사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 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아침마다 감사일기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을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희망으로 이 시기를 버텨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는 터널은 없잖아요. 터널을 가다 보면 이게 끝이 있고, 그리고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고, 모든 거에는 변화가 있고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도 이제 금방 사라질 거라는 거, 이 시기도 이제 끝이 날 거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인생에 있는 이런 모든 역설을 이제 깨달으시고 길을 찾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대로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짧은 삶이든 긴 삶이든 인간으로서 처할 수 있는 온갖 삶의 조건을 최대한 이해하는 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야. 우린 매 순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복잡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배우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삶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가치는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고 인생의 교훈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인생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정제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지금 이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우리한테 닥치는 이런 고난과 이런 삶의 조건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거, 그거는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힘든 시간도 지나오면서 더욱 성장하고 변화하고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바꿔서 이 시기를 이렇게 지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좀 더 많이 성장하고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왜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비통해 하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미즈워스가 이런 조언을 남겨요. 한때 그토록 찬란하던 빛이 끝내 사라진다 해도, 초원에 빛나는 시간, 꽃의 영광스러운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해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으리. 오히려 그 뒤에 남은 굳건함을 찾으리. 영원히 존재해온 근원적인 연민 속에서, 우리의 고통에서 비롯된 따뜻한 위로 속에서, 죽음마저 꿰뚫는 믿음 속에서, 지혜를 불러오는 세월 속에서 찾아내리.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을 겪는다는 유대감 속에서 인식 가능한 수준 이상의 위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애통하기보다는 남아있는 것에서 굳건함을 찾아야 한다. 이 문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애통하기보다는 남아있는 것에서 굳건함을 찾아야 한다. 여기 책에서 보면 저자가 이제 엄마한테 궁금했던 거, 그러니까 되게 힘든 시련과 고난을 겪어오면서 이런 두려운 게 없었는지, 그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제 자신의 엄마한테 그걸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바다의 신들, 그리고 온 가족의 운명을 틀어진 수많은 신에게 목숨을 맡긴 채 위태로운 어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두렵지 않았느냐고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어머니가 가장 암울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아무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렵지 않았어.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 말고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나 할까? 내일이든 다음 달이든 내년이든 미래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을 안 했어. 어머니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헛된 희망을 떠올리지 않았고 그 덕분에 무기력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생각을 멈추고 본능에 따라 매 순간을 살아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생존 모드였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어쩌면 이런 생존 모드인 것 같기도 해요.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나가는 거죠. 열심히 이제 생존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은 어떻게 되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긴 할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자택근무하면서
이러다가 내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불안한 게 아니고 그냥 그 하루하루를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존을 해나가는 거. 그게 어쩌면 우리들한테 되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저자가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 이런 시련, 그리고 계속 다가오는 죽음을 이제 존엄성을 가지고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나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놀라운 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모든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 끝까지 암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힘겨운 도전에 괴로워하며 어둠 속으로 스스로 뛰어내리고 싶은 유혹을 받는 모든 이에게 멈추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다. 여러분도 인류의 한 부분인 만큼 여러분의 싸움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을 보면서 힘을 낼 것이다. 며칠 동안 정말로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 겁에 질린 자녀들 앞에서 바닥에 쓰러져 마냥 울고 있을 수만 있을까? 아니다. 그건 용감하고 강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미지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내고 강하게 나가야 된다. 용감하고 강한 사람들은 딸들을 껴안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다. 딸들이 너무 어려 아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우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천천히 들려주어야 한다. 용감하고 강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큰 힘과 희망과 믿음을 가진 이들의 도움으로 심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건 분명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난 분명히 해낼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이 인간으로서의 그런 어두운 감정, 그리고 두려운 감정, 이런 감정들까지도 모두 이 책에서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걸 깨닫고 이거 받아들이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남겨진 가족들 위해서 목록도 만들고 지침도 남기고, 그리고 자신의 두 딸들을 위해, 그 미래를 위해 준비도 하고, 그리고 유산도 관련된 서류도 이제 작성도 하고, 마지막 추억도 쌓고 작별 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리워질 사람들, 그리워질 삶의 요소 하나하나를 꼽아보겠다.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고 빼던 단순한 동작, 수많은 요리를 만들어낸 무쇠 냄비의 그윽한 멋, 코스코에서 장보기, 조씨와 함께 텔레비전 보기,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그리고 이 삶. 나는 이 모든 것을 몹시 그리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젊음을 낭비한다고 말한다.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지금 문득 생각해보니 우리는 건강한 시절에 건강을 낭비하고 살아있는 동안 삶을 낭비한다. 이 삶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이런 진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렇죠. 우리는 건강한 시절에 건강을 낭비하고 그런 소중한 삶, 우리한테 주어진 삶을 너무나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낭비하고 보내버리잖아요. 어떠한 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붙잡고 싶은 시간일 텐데 우리는 너무너무 낭비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소중히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힘든 시기도 그 다른 이들한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그런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까웠을 시간이라는 거 아시고 이 시간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도 되게 너무나 좋았던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요. 여기서 말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는 사랑하는 두 딸을 얻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다시 삶의 균형을 맞추시듯이 암이라는 요소를 다시 삶에 넣으셨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죽음을 대하는 작가의 솔직한 모습과 그리고 작가의 무너지는 모습들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이 돼서 제가 진짜 거의 다 목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절망이 오더라도 균형이라는 거 믿고, 행복이 있다면 절망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또 행복이 있고, 그런 균형이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것도 믿고, 그리고 누군가는 간절히 원했을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의 숙제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버텨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그 찬란한 빛들 모두 사라진다 해도. 저는 이 책 정말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정말 이거 보이시죠? 이게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이런 문장들, 이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건데 이렇게 많을 정도로 정말 좋은 문장도 많고, 너무 이런 힘든 시련이랑 이런 게 너무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공감도 되게 많이 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되게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런 좋은 책 읽으시면서 이 시간 잘 견뎌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